영배는 낮에는 반듯했다. 중견 무역회사의 부장, 부하 직원 12명, 회사차와 반듯하게 다린 셔츠. 회의실에서 그는 명확하게 말했고 숫자를 틀리지 않았고 거래처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다. 그는 그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능력이 있었으니까. 문제는 퇴근 이후였다. 영배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근거 없는 자만이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되는 증명이었다. 노래주점 애상의 마이크를 잡으면 영배의 세계는 완성되었다. 조명이 그의 얼굴 위에 떨어지고 그가 입을 열면 테이블마다 앉은 여자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농담에 웃음이 터졌고 그의 노래에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영배를 중심으로 돌았다. 오빠, 진짜 목소리가 왜 이리 좋아요. 가수인 줄 알았잖아. 오빠는 왜 이렇게 재밌어? 웃다가 쓰러지겠어. 그 말들이 알코올보다 강하게 그를 취하게 했다. 아니, 정확히는 두 가지가 함께여야 했다. 술이 몸을 데우고 여자들의 시선이 영혼을 채웠다. 그 조합이 없으면 영배는 그냥 5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 배가 살짝 나오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낮에만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애상으로 출근했다.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면 영배 레이더가 작동했다. 처음 오는 여자는 티가 났다. 두리번거리는 눈, 어색하게 쥔 술잔, 아직 이 세계의 문법을 모르는 표정. 영배는 그런 여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 너무 빠르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농담 한마디, 노래 한 소절, 술 한 잔. 그러면 대부분 마음이 열렸다. 선주를 처음 본 건 2달 전이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혼자였고 조용히 소주를 마셨다.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겼다. 영배는 그 보조개를 보는 순간부터 작전을 짰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런 여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먼저 친구처럼 굴었다. 동석을 사이에 세워 자연스럽게 합석을 유도했고 몇 번의 만남을 거쳐 오늘 밤 드디어 그녀의 손을 잡을 참이었다. 그날 오후 영배는 아내 지은을 데리고 강화도로 드라이브를 갔다. 반차를 했다. 팀장급 이상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그것도 그가 오른 자리가 주는 특권이었다. 둘은 동갑이었다.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이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재혼이었다. 영배가 지은을 오래 원했고 결국 지은이 영배를 받아들였을 때 서로의 전 결혼에 대해 깊이 묻지 않기로 한 것이 처음의 약속이었다. 둘 사이에는 아들이 있었고 지은의 신중함과 영배의 음악 재능을 물려받았다. 두 사람은 아들을 사랑했고 그 아들은 대안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해안도로를 달리는 동안 지은은 창밖을 보았다. 바다가 낮게 깔려 있었다. 결혼 초에 이 길을 처음 달릴 때 영배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나머지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쥐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때 지은은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첫 결혼의 상처를 털고 이 사람 옆에서 다시 살 수 있겠다고. 지금 영배의 오른손은 기어 위에 얹혀 있었다. 지은은 그 손을 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텔은 늘 같은 곳이었다. 해안도로 위에 자리 잡은 작은 모텔, 대실 2시간. 영배는 능숙하게 체크인을 했고 지은은 그 뒤를 따랐다. 방 안에서 영배는 커튼을 치자마자 폰을 뒤집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액정이 바닥을 향하게. 지은은 그것을 봤다. 예전에는 그냥 두었는데 언제부턴가 저렇게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묻지 않았다. 물으면 뭔가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모른 척했다. 모른 척하는데 이제는 힘도 들지 않았다. 열정도 떨림도 없이 숙제처럼 행해진 행위가 끝나고 영배는 먼저 욕실로 들어갔다. 지은은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커튼 사이로 가느다란 빛이 들어왔다. 욕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 영배가 폰을 확인하는 소리, 짧게 문자 입력하는 소리. 지은은 그것도 들었다. 들으면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배가 나왔다.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말했다. 이제 나가자. 지은이 일어섰다. 차 안에서 지은이 물었다. 오늘 밤 약속 있어? 동석이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에. 지은은 창밖을 보았다. 동석.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지은은 아 하고 넘겼다. 고등학교 후배인 동석이라는 이름은 영배에게 면죄부 같은 것이었다. 지은은 동석을 잘 알았고 동석은 음흉해 보이지 않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동석이랑 마셨어. 동석이랑 늦었어. 동석이랑 있었어. 지은은 한 번도 동석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적이 없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지은이 내렸다. 영배는 창문을 내리지 않았다. 잘 들어가.
그 한마디도 없었다. 기어를 넣는 소리만 났다. 지은은 멀어지는 차 뒤를 보다가 현관문을 열었다. 동석은 언제나 먼저 와 있었다. 형, 오늘 얼굴이 좋네. 강화 다녀왔다. 동석이 픽 웃었다. 더 묻지 않았다. 둘은 오래된 친구였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었다. 동석에게도 아내가 있었다.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술 이야기, 노래 이야기, 여자 이야기를 했다. 선주는 10시쯤 들어왔다. 영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갔다. 선주는 친구 한 명과 함께였다. 눈이 마주쳤다. 선주가 웃었다. 영배도 웃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일어섰다. 그날 밤 영배는 잘 불렀다. 스스로도 느꼈다. 술이 적당히 몸에 돌았고 기분이 좋았고 선주의 시선이 계속 자신에게 머물렀다. 이은아의 봄비를 부를 때 선주가 눈을 감았다. 영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서 동석이 일어섰다. 형, 나 먼저. 눈빛으로 말이 오갔다. 동석은 다른 테이블의 여자와 나갔다. 영배는 선주 옆에 앉았다. 그녀의 잔에 술을 따랐다. 피곤하지 않아? 오빠 노래 들으면 피곤한 게 사라져요. 그 말이면 충분했다. 새벽 1시 영배는 선주의 손을 잡고 애상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선주는 영배의 팔에 기댔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잠든 척했다. 영배는 창밖을 보며 가만히 있었다. 지은 생각은 하지 않았다. 지은 생각을 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호텔은 깔끔했다. 영배는 늘 이런 데를 골랐다. 너무 비싸지 않고 허름하지 않은 곳. 미리 찾아놓은 현금은 일이 끝나면 선주에게 쥐어줄 것이었다. 아침에 영배는 동석과 해장국을 먹었다.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왔다. 동석이 깍두기를 집으며 말했다. 어땠어? 괜찮았어. 그게 전부였다. 두 사람은 국밥을 먹었다. 영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폰을 들었다. 선주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웃는 이모티콘 하나. 영배는 엄지손가락을 들어주는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그리고 지은에게 전화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연결됐다. 나야 어젯밤에 술이 길어졌어. 아침까지 마셨더니 너무 피곤하다. 이제 들어가서 자야겠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영배는 그 침묵을 그냥 기다렸다. 지은이 뭘 느끼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알겠어. 밥은 먹었어? 그래. 전화를 끊었다. 동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형수님 목소리가 별로네. 원래 아침에 말이 없어. 영배는 남은 국물을 마셨다. 마음이 편했다. 거짓말을 했지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건 그냥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이 꽤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낮에는 성실하게 일했다. 실적도 냈다. 가정도 유지했다. 지은에게 손찌검 한 번 한 적 없고 생활비도 제때 넣었고 강화도 드라이브도 데려갔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런 밤이 필요했다.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그 정도 삶을 사는 남자에게 허용되는 여백 같은 것이었다. 지은도 어느 정도는 알 것이라고 영배는 생각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라고. 그게 둘 다에게 편한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였다. 영배는 그렇게 정리해두고 있었다. 폰을 잃어버린 건 그로부터 2주 후였다. 회식도 아니었다. 그냥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다. 낮에 팀장 하나가 거슬렸고 퇴근길에 기분이 가라앉아서 혼자 앉아 3병을 비웠다. 일어섰는데 다리가 풀렸다. 집에 겨우 들어와 소파에 쓰러졌는데 폰이 없었다. 폰 못 봤어?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영배는 소파에 누운 채로 눈을 감았다. 지은이 자신의 폰을 들었다. 영배의 계정 정보를 받아 적어 기기 찾기에 로그인했다. 위치 신호가 잡혔다. 지은은 재킷을 걸쳤다. 그 과정에서 연동이 됐다. 영배의 계정이 지은의 폰에 로그인된 채로 남았다. 연락처가 동기화됐다. 영배는 몰랐다. 이미 잠들었다. 지은은 위치 신호를 따라 골목을 돌았고 포장마차 근처 화단 옆에서 폰을 찾았다. 화면은 꺼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폰을 손에 쥐고 걸었다. 그리고 자신의 폰을 열었다. 연락처 앱에 낯선 이름들이 가득했다. 영배의 연락처가 통째로 들어와 있었다. 지은은 스크롤을 내렸다. 동석폰, 경호회사, 강남미용실, 송도주차장, 인천노래방, 구월동 치킨. 얼핏 보면 그냥 일상의 번호들 같았다. 그런데 이름 옆에 뜨는 프로필 사진들이 이상했다. 동석폰이라고 저장된 번호 옆에는 야자수 아래서 선글라스를 낀 여자 사진이 떠 있었다. 송도주차장 옆에는 수영장 선베드에 누운 여자.
강남 미용실 옆에는 몰디브 어딘가로 보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인천 노래방 옆에는 이국적인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열대지방 어딘가를 여행 중인 듯한 푸사들이 번호마다 붙어 있었다. 주차장이 몰디브에 있을 리 없었다. 지은은 손가락을 멈췄다. 천천히 스크롤을 다시 올렸다 내렸다 다시 올렸다. 번호를 셌다. 5, 6, 7 전부 비슷했다. 업소 이름처럼 저장된 번호들, 그 옆에 붙은 열대의 사진들. 지은은 오래 서 있었다.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서. 알고 있었다. 어느 정도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많이 알고 있었다. 모른 척했을 뿐이었다. 모른 척하는 게 아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덜 아팠으니까. 이 남자를 잃고 싶지 않았다. 2번째 결혼이었다. 아들도 있었고 2번 실패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흐린 눈을 했다. 동석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폰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술 냄새와 함께 아침에 들어올 때마다 매번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우리 결혼은 멀쩡해. 그러다 영배의 폰 화면이 켜졌다. 알림이 떠 있었다. 카카오톡. 저장된 이름은 업소 이름 아닌 미영이었다. 오빠 뭐해? 연락이 없어서. 지은은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흐린 눈이 거쳤다. 거치는 게 느껴졌다.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무언가가 거치는 느낌. 그녀는 답을 입력했다. 유부남에게 밤중에 카톡 보내지 마세요. 잠깐의 정적이 있었다. 그리고 답이 왔다. 부인이세요?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상한 사이 아니에요. 오빠는 그냥 친한 손님이에요. 오빠 아들 이야기도 자주 해서 저 잘 알아요. 지은은 코웃음을 쳤다. 아들 이름이 나왔다. 눈치 빠른 사람이었다. 그 다음 메시지가 왔다.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바로 보이스톡이 올렸다. 지은은 거부했다. 그런 여자와 얽혀서 좋을 일이 없었다. 그 다음 문자가 빠르게 왔다. 어디서 와이프인 척 구라 풀어. 너 다른 업소에지? 이게 어디서 사기를 쳐. 지은은 폰을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그녀의 본색이 바로 드러나자 말로 붙었으면 백전백패라는 현실의 명료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대화창과 번호를 캡처했다. 자신의 폰으로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영배 연락처 목록도 스크롤하며 캡처했다. 열대 프사들이 줄지어 찍혔다. 집에 들어왔다. 소파에 쓰러진 영배는 코를 골고 있었다. 지은은 그 옆에 잠깐 서 있었다. 이 남자의 자는 얼굴을 내려다봤다. 오래 들여다봤다. 여전히 좋은 얼굴이었다. 그게 지은은 조금 슬펐다. 영배의 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잠은 오지 않았다. 아침에 영배가 일어났다. 식탁 위에 자기 폰이 놓여 있었다. 영배는 폰을 집어들었다. 알림이 쌓여 있었다. 미영의 카톡이 보였다. 열었다. 대화 내용을 읽다가 영배의 얼굴이 굳었다. 지은이 주방에서 나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이거 당신이 한 거야? 목소리가 낮았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폰을 왜 열어봐? 남의 폰을 왜 멋대로 열어? 찾아다 줬잖아. 찾아다 주면 됐지 왜 열어봐? 이게 말이 돼? 영배는 폰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다. 그리고 미영과의 대화를 열었다. 손가락으로 쓱 밀어 올리더니 삭제했다. 지은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 지워봤자야. 캡처해뒀으니까. 영배가 눈을 들었다. 지은을 봤다. 잠깐 뭔가를 계산하는 눈이었다. 그러다 어깨를 으쓱했다. 캡처? 맘대로 해.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연락처도 다 찍어뒀어. 당신 폰에 저장된 거 전부. 영배는 반응하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냈다. 한 모금 마셨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뭔가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 미안하다든가 아니면 아니라든가 뭐라도. 영배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나 씻을게. 그게 전부였다. 욕실로 들어가는 영배의 뒷모습을 지은은 바라봤다. 저 사람은 지금 아무렇지 않구나 하고 생각했다. 진짜로 아무렇지 않은 거구나. 연기가 아니라. 샤워기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콧노래 소리가 났다. 지은은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콧노래를 들으면서 이 결혼을 처음 시작하던 날을 생각했다. 영배가 프러포즈하던 날, 서툴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날. 지은은 그때 울었다. 또 사랑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울었다. 욕실에서 콧노래가 계속 들렸다. 지은은 자신의 폰을 열었다. 캡처 폴더를 확인했다. 미영의 대화, 연락처 목록, 열대 프사들이 찍힌 화면들 전부 있었다. 그녀는 폴더를 닫았다. 다시 열었다. 다시 닫았다.
며칠이 지났다. 영배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굴었다. 낮에는 회사를 갔고 저녁에 돌아왔고 밥을 먹었고 나갔다. 지은에게 그 일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았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영배의 세계에서 그 아침은 지워져 있었다. 지은은 그 며칠 동안 여러 번 마음이 흔들렸다. 어느 저녁 영배가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회사 얘기를 했다. 팀 막내가 실수를 해서 자기가 수습했다는 이야기였다. 영배가 웃으면서 말할 때 지은은 그 웃음을 보면서 잠깐 생각했다.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 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 지은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안 돼. 또 흐린 눈 하려는 거잖아. 영배는 눈치채지 못했다. 계속 이야기했다. 지은은 듣는 척 앉아 있었다. 지은의 폰에는 영배의 위치가 여전히 뜨고 있었다. 연동이 풀리지 않은 채로 유지됐다. 지은은 그걸 알았고 건드리지 않았다. 하루에 한 번씩 아무 이유 없이 앱을 열어봤다. 어디 있나? 정말 회사에 있나? 지금은 어디 있나? 확인할 때마다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 확인하지 않으면 더 불안했다. 건물주와 회식이 있다던 날이었다. 사옥임대 재계약 건이었다. 영배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다. 현관에서 넥타이를 고르면서 지은한테 말했다. 건물주랑 술 한잔 할 거니까 조금 늦을 거야.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은도 본 적 있는 소박한 건물주 부부와 영배가 코드가 비슷해 보이지는 않았기에 밤새 술을 마시지는 않을 것 같았다. 10시가 되고 12시가 됐다. 지은은 TV를 껐다. 새벽 2시가 됐다. 그녀는 폰을 들었다. 위치 앱을 열었다. 송도. 호텔 이름이 떴다. 지은은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다. 손이 차가워졌다. 폰을 덮었다. 이불을 끌어당겼다. 눈을 감았다. 잠을 자려고 했다. 안 됐다. 이번에는 흐린 눈이 되지 않았다. 눈앞에 자꾸 그 연락처들이 떠올랐다. 열대 프사들, 동석폰, 송도 주차장, 강남 미용실, 그리고 그 아침의 콧노래. 그녀는 일어나 앉았다. 배가 고파서 허한 건지 심한 허기가 와서 냉장고 안에 식빵을 꺼내서 굽지도 않고 씹었다. 목이 막혀서 물을 마셨다. 다시 폰을 들었다. 호텔을 검색했다. 사진이 나왔다. 객실 사진, 로비 사진. 지은과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4성급 고급 호텔이었다. 지은은 지도를 확대했다. 그리고 재킷을 입었다. 차는 새벽 도로를 달렸다. 라디오를 켰다가 껐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이 계속 왔다. 영배가 처음 손을 잡던 날. 강화도 해안도로에서 꼭 쥐어주던 손. 그 손이 지금은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저 호텔 안에 있었다. 호텔 로비는 조용했다. 새벽 3시 프런트 직원이 눈을 들었다가 내렸다. 지은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2개뿐이었다. 그녀는 거기 섰다. 서 있었다. 로비 소파에 앉았다. 다시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시계가 갔다. 새벽 4시, 5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로비 창으로 연한 빛이 들어왔다. 지은은 눈이 건조해서 자꾸 깜빡였다. 다리가 아팠다. 그래도 섰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영배였다. 혼자였다. 영배는 로비로 나서다가 멈췄다. 지은을 봤다. 지은도 영배를 봤다. 잠깐의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 안에 두 사람은 많은 것을 계산했다. 영배는 놀란 표정을 정리했다. 지은은 목이 메는 것을 삼켰다. 영배가 먼저 말했다. 왜 여기에 올라가자. 뭐? 같이 올라가. 방에 있는 사람이랑 셋이서 얘기하자. 내가 둘이서 살게 해줄게. 영배 얼굴에서 색이 빠졌다.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 손을 들었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항복하는 것도 아닌 이상한 몸짓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올라가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같이 올라가서 그 사람한테 그 말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배가 지은을 봤다. 지은은 그의 눈을 봤다. 이 남자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은 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지금 보니 그 안에 당혹과 계산과 아주 작은, 정말 아주 작은 무언가가 있었다. 수치심인지 피로인지 알 수 없는 것. 영배가 말했다. 바람 아니야. 지은은 가만히 있었다. 바람 피운 거 아니야. 그는 잠깐 멈췄다. 그냥 배설이야, 배설. 로비에 그 말이 떨어졌다. 지은은 눈을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바깥에서 새가 울기 시작했다. 새벽 첫 새소리였다. 배설. 지은은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다. 배설.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저 방 안의 여자는 배설이었다.
몸에 노폐물처럼 처리하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면 처리당한 여자는, 그리고 집에서 기다린 아내는 무엇인가? 지은은 자신이 오랫동안 이 남자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흐린 눈을 했다. 그래서 동석이라는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뒤집힌 폰을 못 본 척했다. 사랑의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배설이라고 했다. 사랑은 배설을 덮지 못했다. 배설? 지은이 말했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다. 영배가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지은은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통증은 없었다. 그냥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지은은 폰을 꺼냈다. 그래, 알겠어. 영배가 약간 긴장을 푸는 것이 보였다. 지은은 그것을 보면서 폴더를 열었다. 캡처 파일들이 있었다. 미영과의 대화, 연락처 목록, 오늘 새벽 위치의 화면, 호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변호사한테 이거 보낼게. 영배 얼굴이 굳었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가 몇 개인지 알아? 동석폰이 몰디브에 있더라? 야, 잠깐만. 배설이라고 했지. 그 말 진심이지? 나한테 한 말 중에 제일 솔직한 말인 것 같아. 영배가 한 발 다가섰다. 목소리를 낮췄다. 흥분하지 마. 이야기하자. 집에 가서 이야기해. 지금 여기서 해. 여기서 못할 말 없잖아. 사람들 보잖아. 새벽에 누가 봐? 프런트 직원이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 영배가 지은의 팔을 잡으려 했다. 지은이 물러섰다. 건드리지 마.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영배가 멈췄다. 지은은 폰을 들었다. 변호사 번호를 찾았다. 전에 회사 문제를 한번 상담했던 법무법인이었다. 아직 이른 시각이었지만 문자를 남기기로 했다. 손가락이 움직였다. 이혼 상담 요청합니다. 유책 배우자 증거 자료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송했다. 영배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 미쳤어? 진짜로? 미친 거 맞아. 이제껏 믿으려 한 게 미친 거지. 지은은 폰을 핸드백에 넣었다. 영배를 똑바로 봤다. 밤새 서 있던 사람의 눈이었다. 충혈됐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혼 조건은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사실을 알면 아들도 당신과는 안 살 거니까 받아들여. 나 지금 많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쉴게. 야, 지은아. 영배야. 그녀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자기야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그냥 이름 영배야. 나 오래 참았어, 이 결혼. 지은은 돌아섰다. 자동문이 열렸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웠다. 그녀는 걸어 나갔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지은은 발이 아프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 밤새 서 있었으니 당연했다.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핸들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울 것 같았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호텔 입구가 보였다. 영배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지은을 보고 있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기도 했다. 저 사람은 저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은은 잠깐 그것이 궁금했다. 그리고 곧 궁금하지 않아졌다. 처음으로. 지은은 룸미러를 들여다봤다. 자신의 눈이 보였다. 새빨갛게 충혈된 눈. 밤새 잠을 못 자고 울지도 못한 오래 참아온 어느 여자의 눈. 그녀는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언가가 걷히는 느낌이었다. 흐린 눈을 걷어내고 나면 이런 느낌인가. 선명하고 차갑고 조금 시린. 집에 들어왔다. 불을 켰다. 식탁 위에 어젯밤 먹다가 그대로 올려놓은 식빵이 말라 있었다. 지은은 그것을 버리고 잔을 씻고 식탁을 닦았다. 그러고 나서 의자에 앉았다. 잠시 후 법무법인에서 문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문자 확인했습니다. 오전 중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은은 그 문자를 읽고 폰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달걀을 꺼냈다. 프라이팬을 올렸다. 혼자서 아침을 만들었다. 혼자서 먹었다. 그게 또 잘 넘어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배가 들어왔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얘기 좀 하자. 변호사 통해서 해. 야, 그게 무슨... 변호사 통해서? 지은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영배가 서 있었다. 지은은 그가 서 있든 앉든 어떤 말을 하든
지금 이 아침밥을 다 먹을 생각이었다. 따뜻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 이 순간은